5분의 발제자가 계셨는데요. 이제 전문가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정 토론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단상에 계신 토론자분들을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시고 우석대학교 문화사회학부학장을 역임하신 이병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계십니다. 김제시 의회 이병철 의원님이십니다. 전주시 의회 이국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11대 전주시 의회 박윤정 의원님이십니다. 제 우측에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최훈일 재무통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주제 발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병렬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병렬입니다. 스탑워치 누르고 시작해요. 저는요, 여기 네 분의 토론자는 강론으로 토론하고 저는 총론으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북발전협회가 이런 세미나를 어렵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참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쓴소리 하려고 나왔어요. 전북발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인구가 1949년도에 2019만이었습니다. 3천만이 언제 된지 아세요? 3천만이 68년도에 3천만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3년도에 4천만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5천만이 되고 지금 현재는 5,019만원 나와 있어요. 2010년도가 이제 1,000, 2,000, 3,000, 4,000, 5,000. 전라북도 인구는요, 49년도에 205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6년도에 252만이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말 200만이 깨졌어요. 인구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 비교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2배, 3배 올라갔는데, 2배, 2.5배 올라갔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려갔어요. 이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 새방금이라는 게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방금 얘기하고 있고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계신 분들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을 전북발전협회에서 많이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전북 발전원 연구원이라는 데 있죠? 그거는 우리 도에 그냥 홍보나 도에 있는 긍정적인 일만 해요. 근데 긍정적인 일만 가지고는 전북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북 발전협회가 앞으로 키워서 대안을 가지고 좀 비판적이고 대안을 내는, 오늘도 대안이 많이 나왔는데, 김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수소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전협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져야 할 것 같아요. 저 심도 있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충북 얘기도 잘하는데, 충청북도 청주에 가서 3일 있다 왔는데, 기분이 나빠서 혼났어. 충북이 발전한 이유가, 우리는 거기는 인구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가 200만일 때 140만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65만이 늘어나고 있고, 전라도는 177만이니까 10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청주가 88만이고, 전주가 63만이라고 해요. 엊그제 지난주에 일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완주군체 회의에 갔더니 완주군수가 굉장히 인구자랑을 해요. 완주가 곧 10만 된다고. 99,700몇 명인데 10만이 된다고 하라길래 내가 속으로 참 전주 인구 준 것이 완주로 갔죠. 그래서 참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면 전라도 발전하기 위해서 왜 충북이 우리도 앞서는가 봤더니 청주 청원을 통합한 게 우리 김제 통합도 얘기 나오지만 청원 군수가 희생을 했어요. 청원 군수가 희생을 했습니다. 왜 청원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맡으면 김제 통합이나 마찬가지예요. 완군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어야 리더십. 전라북도, 충청북도 컨트롤 타워가 있었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면 이시영 도지사였어요. 그리고 GRDP가 우리나라 전라북도가 2.7인데, 충청북도가 3.6입니다, 3.6.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참, 이게 우리 모두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대안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대안을 얘기할게요. 전라북도에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된다. 누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 전라북도 발전, 견인차 수 리더십. 제가 볼 때는, 김관희가 물론 현재 지사니까 잘 하시겠지만, 전라북도의 앞으로 리더는, 우리 전라북도 컨트롤십의 리더는 정동영 의원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전라북도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해줬으면 어른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도청에 도지사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올림픽이라는 좋은 호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좀 좋은데 계속 살려나가서, 그러니까 관은 기관을 얘기하겠죠. 민은 우리 모두의 277만 모두 정치권에서도 1층 감소해서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미래에는 전라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하고, 오늘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서 얘기도 나오고 전주 김제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전주 김제 통합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수가 희생을 당할 것인가? 전주완전 통합에 완주군수가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주시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리고 강력한 어른의 역할, 어른의 리더십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정말 우리 발전협회가 해야 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키워서 여러분들 발표에 비판적이고 쓴소리 내서 대안 마련하고,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 그나마 어려운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어려운데, 충북, 전북, 강원도인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고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예요. 충북은 특별자치도를 빠졌습니다. 메가시티에서 충청권에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이 크죠. 성장을 하니까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제일 시키진 않았어요. 우리는 전남 광주에서, 또 강원도는 따로 독립적인 처지에 있는데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과연 특별자치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특별자치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말고 긍정적 마인드로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미래의 전북이 새로운 전북으로 탈바꿈되는 발전협회와 함께, 또 우리 전라북도 컨트롤 정동영 의원이 좀 역할 했으면 많이 해주길 바라고, 정말 충북을 보면서, 청주를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 할 수 있다, 대안 마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쓴소리 하고 싶어서 종합토론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는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우리 협회로 자리매김 매기기를 바라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쓴소리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희생과 리더십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생각해 봐야 될, 발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김재시 후에 이병철 의원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재시 경제도시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김제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논의가 없었는데 우리 전국발전 포럼에서 이렇게 오늘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충구 교수님께서 아까 주제 발표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렬 토론자께서도 아주 전국발전을 위한 그런 직책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제가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상해 부동지구를 보면서 그때 우리 새만금 계획이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연 전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아마 세계 교육 중심지가 된 상해 그리고 부동층으로 생각해 보면서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저출산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소멸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 특별 자치도는 다른 도시보다 더 이렇게 침체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제전주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제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8월 30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정동영 우리 의원님과 그때 우리 전 김제시장, 이건 시장님이 사석에서 김제전주 통합 논의가 이야기되었고 그 이후에 아마 우리 김제 이건 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제 시민들의 여론 추이를 봤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때 논란이 상당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김제 시민들의 여론은 군산, 김제, 부안 통합이 아니라 전주하고 통합하기를 사실은 바랬어요. 이제 그때 바라지는 않지만 그때 여론조사 결과로는 우리 삼시 통합을 원하는 시민이 33.8%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66.2%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 툴을 어디하고 통합을 원하느냐는 질문은 우리 전주시가 좀 앞서게 나온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해서 제기한 바도 있었고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 또 우리 전북 도의회에서도 전북발전을 위한 그런 통합 논의에 대해서 오분발언을 이렇게 한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중단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김제와 전주의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두 도시 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북 발전에 어떤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전주 통합이 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도시 경쟁력도 강화되고 인구 소멸 위기도 극복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까 교수님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제에서 통합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대파들은 김제시의 어떤 정체성이 뭐 훼손되거나 또 김제시가 소유됨으로써 뭐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또 재정 부담이 김제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김제의 어떤 또 도시도 공동화될 수 있고 뭐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찬성하는 부분들은 김제 시민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 김제가 사실 농업 도시입니다. 농업의 수도라고 하죠. 또 새만금 신앙과 또 새만금 국제공항 그 어떤 추적지로서 또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유리함이기 때문에 김제가 통합이 되면 집가도 상승하고 또 김제 전주의 김제 SOC 공동 활용이라든지 상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걱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깔끔하게 중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의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대중국 교역에 유리한 이점을 가진 김제와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전주의 통합 후 시너지 효과가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와 전주의 통합이 새만금 시대의 중심적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가 되고 대중국, 나아가서는 동남아 허브 도시로서의 성장과 광역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지는 더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제와 전주의 통합이 서로 윈윈함으로써 도농의 복합도시 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우리 지금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저는 전주 만주 통합은 물론 김제까지 통합하는 그런 광범위한 광역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전북 발전에 어떤 원동력이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또 그게 유치되었을 때 세계의 어떤 도시로서 그 유사한 요즘 설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토론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강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병렬 의원님, 이충구 교수님하고 이병렬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김정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소산업, 사실 수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거점을 두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거점을 김제시에 둠으로써 전라북도가 하나의 수소산업이 우리 먹거리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주 김제 통합 문제는 제가 의회 첫 5분 발언이 전주 김제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나아가서 완주의 통합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특례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하셨던 유비원의 김준규 대표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안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그 전주에서는 북진권역 도시재생 사업, 팔곡동 도시재생 사업, 그 다음에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인후 반촌, 그 다음에 금암구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옥마을 역시 처음에는 한옥 보존지구로 개발이 되었던 것을 2000년대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현재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도시재생 주민들만을 통한 일방적인 행정이 중심된 도시재생 사업이 그만큼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걸 극명히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제안을 주신 호반천 덕진동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은 앞으로 신선한 평가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현재 전주는 e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잘 아시다시피 드론 월드컵을 곧 금년에 전주시에서 진행을 할 정도로 e스포츠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대중화하고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미디어, 문화관광, 산업 고도화를 결합한 자립형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전국의 롤모델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관광은 문화로 연결이 되고요. 문화는 일자리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로 이어져야 됩니다. 덕진동가 현재 팔곡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중심의 도시 재생과 또 팔곡동의 산업단지를 대개조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덕진동에는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인력들이 있고요. 팔곡동에는 그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존재하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인력과 산업단지 일자리가 팔곡동에 결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내기 힘든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곡동에서는 작년에 수다가든이라고 하는 빈집살대 시즌3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2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에서 빈집 4곳을 매입하고요. 인테리어를 통해서 서울 전문 업체에서 그 가게들을 운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지만 1년여 지난 작년 11월 30일 날 4곳 모두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사실은 그분들의 4곳의 그 식당과 디저트 카페들이 사실은 전주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를 못했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안타깝게도 실패한 모델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덕진동에서 진행하고 싶어하는 스포츠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은 얼마든지 저희가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북의 스포츠 산업은 헬스장, 태권도장, 소규모 체육관 중심의 시설업과 용품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미디어, 여행,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가 제안했던 전주 스포츠 산업지원센터는 호반천을 거점으로 청년 창업과 콘텐츠 산업의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억을 리모델링한 제로에너지 스마트 오피스 구축, 입주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 임대 전략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상주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레트로 감성 관광단지를 접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제안을 간단히 덧붙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학연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포츠 산업 지식센터가 단순히 청년 창업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중심으로 되어 전북대학교 그리고 전북현대축구단 등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제작, 유통,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적, 선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미디어, 여행, 교육, e스포츠 등 모든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초기에는 핵심 거점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실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 번역 확장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기린대로를 중으로 월드컵 경기장, 한국예술공장, 호반촌, 전북대를 하나의 벨트로 연결을 한다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구조에서 벗어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인프라, 안내 시스템, 영재 콘텐츠 등 실질적 체험 요소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면서 지점 간 이동 동선도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문화 관광 중심의 자립형 도시 재생이 성공을 하려면 덕진동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팔복동 산업단지와 동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떠나는 현실 속에서 문화 관광의 활발만으로는 도시 공동화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이 꼭 갖추어져야 됩니다. 현재 팔복동 1, 2 산업단지는 전주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위주 낙후된 구조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된 사례만큼 팔복동 산업단지 역시 디지털 기반의 지식산업단지로 대개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집합형, 중소기업, R&D기업, 창의산업 등을 유치해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동네 리모델링이 아니라 일자리와 삶, 미래 산업 전략을 아우르는 도시의 재설계입니다. 덕진동은 문화중심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팔복동 산단의 산업재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필요한 것은 단순 비전 제시가 아니라 체계적인 실행 전략, 시급한 국가 사업 유치를 통한 예산 확보, 유기적인 산학의 협력이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 관광 일자리가 함께 숨쉬는 도시재생, 그 길이 이벤트성 사업이 넘어서 전주시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덕진동은 문화와 감성이 살아있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되고 팔복동은 산업재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주 전역에 지속가능한 변화와 바람이 불기를 희망합니다. 짧은 소개이지만 저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1대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11대 전주시의원 박윤정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제 발표한 스포츠 문화관광 연계자립형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서 김준규 대표님이 누비온에서 말씀하신 걸로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전주시도 그렇고 전주대학로로부터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한계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주로 미관 개관과 카페 조성에 집중되었고 차별에 대한 테마가 부족해서 유동인구 의존도가 높아서 상주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아까 발표하신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업을 활용한 차별에 대한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한 거에 대해서 덕진동 호반촌도 있지만 저희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호반촌 말고도 다른 곳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호반촌으로 얘기를 하시면 타 지역보다 주택 필지가 넓어서 지역 관광 요소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업무 공간으로 재구성이 되면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주 인구 확장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저희 전주시에서도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MBC 팔복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2020년도 MBC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팔복동에 그 임대 빈집을 변시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는데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사의 강력한 홍보 효과로 저희가 반짝 효과는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가봤지만 줄을 많이 섰었고 그런 이미지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보시면 실패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한계가 있었고 팔복동은 전주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을 많이 낮았고 홍보 전략은 부족으로 해서 방송 홍보에만 의존해서 전략 홍보가 부족했고 또 지속적인 지역 브랜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어요. 외지 주도 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외가 되었으니까 이 지역 활성화가 효과가 미미했던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확장 실패가 요인이 됐죠. 협상 공간으로 인해서 방문객 대기 시간이 길었고 그 긴 거를 기억에 남으니까 제 방문율도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문화관광 연계 자립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시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지금 시축 중인 종합경기장,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으로서 우리가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 전주에서 이루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방에서 이 스포츠 산업의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데 지방에서는 소규모 당구장, 헬스장, 태권도장이 대부분이고 그 발전하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 마케팅, 미디어, 여행앱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육성해야 합니다. 전북 스포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72조 2,980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의 매출의 66.3%를 차지하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이 도 단위에서
점유율이 1%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스포츠 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김준규 대표도 말씀하신 전주 스포츠 산업지원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저희 전주역 특화형 스포츠 여행으로 누비온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2017년부터.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장 스타디움 투어로 인해서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99.2%의 만족도를 기록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스포츠 관광이 확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센터의 사무공간을 아까도 말씀하신 호반촌 9호개 리모델링을 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것을 저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를 통해서 식당, 카페, 편의점, 상업시설을 구축하고 우리 그냥 80년대 레트로 감성을 살린 관광지를 여러 가지 호반촌이 아닌 전주시 전역으로 한번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시는 관광 권역의 확장 계획으로서는 기존 한옥마을 중심 관광 권역밖에 없어요. 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면 저희가 반월동에는 전주성 스타디움 투어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팔북동에는 복합문화예술공간 팔북예술공장이 있습니다. 덕진 일동에는 우리 말씀 앞에서도 말씀한 레트로 문학마을 호반촌이 있고 덕진 2동에는 전주 야간용소, 독지공원, 연화정 도서관, 전주 생태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넣을 거는 송천 1동 에코시티에는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노성지 생태공원과 구석기 사금리 고도 유적지도 있고 전주 천년고도 옛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동은 전주 함토 음식 특화거리로 홍남동은 한옥마을 전주 여행의 중심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전주시 도서관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타 지역에서도 저희 도서관을 연계해서 사업을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책방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여행으로서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은 유동인구 의존에서 벗어나서 상주 인구 확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관광 권역을 확장해서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야 되며 민간 협력을 통해서 레트로 감성 관광 단지와 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윤정 의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은일 재무총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또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불안하고 사뿐이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자리가 조금 더 빛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먼저 이병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크게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가 참 좋은 도시 아닙니까? 깨끗하고 또 있을 것은 어느 정도로도 믿고 근데 발전이 좀 더디다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또 질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큰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전라북도가 큰 꿈을 꾸고 또 꿈을 꾼다는 것은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이루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또 그걸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에너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 TV에 이야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게 된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현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가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를 갔다가 현재로 돌아와서 또 박사 한 분이 차를 만든 분이죠. 그 박사 한 분이 미래를 갔다가 다시 현재로 바로 옵니다. 바로 와서 주인공에게 너 큰일 났어. 빨리 미래로 가야 해. 그래서 미래로 떠나는 장면으로 1편이 끝납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과거로 갈 때는 자동차가 발통을 올리게 도로를 이렇게 쭉 가는데 미래로 갈 때는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꿈을 꾼 거죠. 현실이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로 가기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휴지통을 딱 이렇게 열더니 거기에서 바나나 껍질, 물, 색소병이죠. 이런 걸 딱 들고 차에 연료를 딱 넣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수소,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먼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 수소 경제 현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고 또 제 생각을 시간이 남는다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도시인 전주, 군산, 익산, 부안, 완주, 운주에도 수소 충전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추가 충전소 설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0여 대 수소차를 보급했고 특히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상용 도입한 이래로 2024년까지 204대의 수소버스가 보급되었습니다. 수소버스 도입 대수는 전국 1위, 아주 높은 수준이죠.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수소차 충전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은 한국 GM 공장 철수 이후 친환경차 및 수소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부품 생산과 연기하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아까 이런 그린 수소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수소 중에 제일 좋은 수소이죠. 그린 수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이 활발해서 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및 운송 관련 기술 개발도 병행하여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수소 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서 사업 예산 2조 8천억 원을 2026년까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수소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 신안만을 중심으로 수소 운송 및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주, 군산을 중심으로 수소차, 또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 새만금 신안은 그린 수소, 또 아까 전에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전에 관련 환경이 우수하여서 대한민국의 그린 수소 생산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북 수소 경제의 모델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북은 농업과 식품 산업이 아주 강점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왕교와 폐기된 농작물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백투더퓨처 그 영화에 어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개질하거나 전기분해 결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 기반을 활용한 수소 연료 기반의 농기계를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모범 사례를 잠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광역시 수소경제 그 모델을 최고로 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기존 산업과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협력하여서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소 시범도시 선정 전부터 부생수소, 운송, 그다음에 저장 등 기본 인프라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울산시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앞서 나가는 수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 부분을 준비한 걸 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전라북도가 참 좋은 도시인데 좀 발전이 더딘 거에 상당히 도민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 또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주셨고 또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 대안도 있었고요. 또 방법,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바로 앞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시 팔복동 여러 가지 한옥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전주에 한옥마을도 그렇고 팔복동에도 그렇고 또 아중리에도 그렇고 또 투자가 좀 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한 달 전 정도에 여수를 한번 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수를 갔다 왔는데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낮에는 전주에서 놀고 밤에 여수에서 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 화가 도 나지만 우리가 또 반성을 또 해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주에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충족시킬 만한 그 무언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우리 전북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께 우리 감사를 드리며 또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또 두서없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실수가 있었다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또 탄소 중립 운동본부가 또 일주일에 또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기특합니다. 우리 발전협의회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5분의 지정 토론자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혹시 토론자분 중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유병열 의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순구 교수님께서 이춘구 교수. 네, 이춘구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춘구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 사실 저도 선출직으로서 아까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셔서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제가 지금 삼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또 전라북도까지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우리 도지사님이 2022년도 지방선거 도지사로 나오면서 저희 사무실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이 한참 지금 진행 중인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우리 전북 발전을 도모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해서 이제
토론했었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실 새만금은 발전축이 동서입니다. 남북축이 아닙니다. 동서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국 발전을 시킨다면 도청을 선진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충남도청 홍성으로 갔죠. 전라남도 도청 무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안동으로 대구 도청이 옮겼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과감히 버리고 도청 소재를 옮기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국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고 제가 지금 우리 김제 일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일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우리 김제에다가 국립해양박물관을 진다고 이렇게 11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년 전에 제가 스페인 발렌시아, 스페인 연수 가가지고 발렌시아를 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때 생각했던 것이 우리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 5개 정도 해양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 다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거기 죽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동적인 공간을 만들자 해서 제가 발렌시아에 있는 필리페 왕자 과학 박물관을 좀 배치마킹 하시오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가고 지금 집행부에도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어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요 정말 하드웨어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거기 소프트웨어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독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다면 아마 동남아의 어떤 관광에 저는 거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멋지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우리 김제가 농콩 주산지입니다. 제가 농콩을 처음 심기한 장본이고 그 발전시킨 기반 만드는 장본입니다. 제가 의원되고 우리 김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첫 시정기문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도자 유지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서 그때부터 바꿔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농콩 주산지로 지금 전국에 아마 콩 생산량이 26%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발제하신 김제전주 통합도 정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대 완중까지 통합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토론. 네.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미나 발표를 하고 전국 발전학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성명서 하나 발표합시다. 성명서. 내용을 좀 앞으로 전국 발전을 위한 우리의 각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촉진하는 마무리 성명서 하나 써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안을 만들어주시고. 자, 일단 지정 토론자들 토론은 들어봤고요. 혹시 발제하신 분들 토론과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플로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 제언 이런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표 위원장이 오셨는데 네. 원래 2016년, 17년에 그 전주김제 통합 어젠다를 이끌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기한을 하고 1위 때 한번 발제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은영표 위원장. 한번 하십시오. 갑자기 김국장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은영표입니다. 우리 이병철 의원님 여기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병철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좀 전주 완주보다 전주 김제가 한 발 더 다가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기 시의장을 하실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삼시 통합 찬성이 아까 33.8% 정도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17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식 시장님이 그때 당시 한 800여 명의 이장 통장들 회의 때 우리 정동영 의장님께서 몰매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하필이면 3일 전에 이건식 시장님이 조금 안 좋은 일로 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토론도 못 해보고 끝난 것이 전주 김제 통합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제 시민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괜히 하다 마냐. 이런 의견이 지금도 김제 시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은영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이건식 전 시장님하고도 어저께 제가 이 토론 나온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완주 전주가 이렇게 되니까 김제 전주 통합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군사라고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 김제 전주 통합론이 아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제에 26만 운이었는데 거의 10만이 전주 쪽으로 와서 거의 털을 잡고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는 전혀 이렇게 어떤 거부감 없이 동질감이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충분하게 크고 필요한 생각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정말 정치권이 문제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국회의원과 그 추종자들, 또 완주 군수 후보자들, 군의원들, 또 김제시만은 혹여 그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일은 우리 이병철 의원님께서 좀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이병렬 교수님, 다른 데보다 많이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명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해서 전북 발전을 광역화, 글로벌화를 하는 데서 우리 이병렬 교수님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정동영 의장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더 활력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병렬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우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마이크. 은영표 위원장님 말씀도 이병철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는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실정이고요. 근데 김제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께서 이병철 의원님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들 입장은 어떤지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번에 우리 최석규 회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전주 김제 또 이서까지 포함하면은 전주한 통합하는 효과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항구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김제도 상승 효과, 전주도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김제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를 한 번만 더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우리 시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24년도 22대 국회에서 우리 김재 씨가 인구가 좀 부족해서 김재 부관이 5구 이쪽 인피하고 의원 쪽을 좀 얻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김재 전주가 통합이 된다면 그런 걱정이 해소되면서 우리 국회의원 저기는 유지될 거라 저는 보고, 또 어떤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원태 의원님은 오히려 저는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여기 가서 이제 토론을 한다고 할 때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내가 이제 비서한테 궁금함을 했어요. 우리 이원태 의원님은 좋은 호재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제가 토론 자료도 좀 보내주고 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시장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이 단체장 그것도 저기 하니까. 근데 저희 지금 김재 씨 의원님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제가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쁜 적은 아닙니다. 제 측근 의원들은 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갑시다. 단지 지역 통합되더라도 의원 수는 안 줄어드니까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 내용에 보면 의장은 또 이렇게 김제에서 또 이렇게 그런까지 배려를 한다면, 특히 정치권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회 전국발전 전체 포럼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김제전주 통합이었고, 그때 제가 토론자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황해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포함돼서 중국에는 이제 동해안이 되겠죠. 그렇게 크게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약 3억 정도의 인구가 포함이 되게 되고, 그 중심이 아마 우리 김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김제가 항구도 있고 또 공항도 있고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좋은데, 인구 규모로는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하기에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주하고 통합이 되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완주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제 전북의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선구자들이 이미 10년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제대로 불을 못 붙여 봤기 때문에 지금 1회, 2회 이렇게 두 차례 논의를 이어가면서 서서히 불을 지피면 또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그리고 전주시 재생과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발제하셨던 김진규 대표님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계현 위원장님? 네, 저는 1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도 굉장히 긴장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한 일을 한 지가 한 15년이 좀 넘는 사람인데요.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새만금 상황을 강조하니까 그 강조가 되는 거지, 외부에 볼 때는 그렇게 강조가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 단지는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것도 전남이 지금 훨씬 뜨거워요. 그리고 훨씬 에너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점은 뭐냐? 어떻게 저도 의회를 참여했지만 이 전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김원효 도지사님이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타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성을 못 온 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살리면서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하는 것이 우리가 전화부터가 가장 그 플랜을 잘 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제 19년도에 그 7월달에 금요일날 산업부에서 그 사무관이 이제 앞으로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참여한 사람들은 공대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의 변화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하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평균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3년만 머물거리면 전남이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앞서서 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래백을 충족시켜야 되는 분야에서 대규모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기업 유치가 허언이 아니라 현실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발표를 못했습니다만은 기업 유치나 일자리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전주가 의외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개념적인 얘기지만 했지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부족해서 그런지 잘 어떻게 안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사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것이 좀 조금만 시간이 한 2, 3년만 지체되면은 우리가 전북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것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풀단지가 개발될 때 우리도 수도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갖는 것이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 새만금을 진짜 새만금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고 기반인데 이 부분에서 좀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좀 관심 갖고 좀 에너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전남의 관심에 한 반들만 모아도 우리가 훨씬 앞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상풍력 에너지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 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김진규 대표님 발언할 수도 있는 기회를 좀 드리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다른 분 네.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주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저는 전북 발전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유홍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전북 지역에서 창업하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미 사업을 하신 분들 성공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한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나와 주셨고, 또 학계에서도 나와 주셨고, 업계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본 느낌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이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현장에서 계속 한 10여 년 지켜보니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빼고는 전국이 다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모든 시각이 어른들 시각이에요. 어른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시각으로만 정책을 펴 나가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대기업 유치하는 쪽에 인센티브 열심히 주고 우리 중소기업들 이 지역에서 터잡고 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주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전주시의 분대산하고 분석해 보시죠. 복지 관련된 건 한 48%, 30몇 프로에서 48%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10% 이상 올라갔는데 30년 가까이 똑같습니다. 기업 지원 예산 30억이 넘지를 않아요. 국가에서 유치하는 이런 사업들 가지고 우리 전주의 중소기업들 많이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 얘기를 하지. 본예산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기업 지원 본예산 항목 딱 들어가 보면 28억에 대해서 30억 사이. 30억이 안 넘어요, 이게 30년간 온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 변화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인구 소멸,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역으로 다 떠나버리고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봐서는 야, 우리 전주에서 창업하면 5억 준다. 5억 가지고 사업 한번 해봐. 다른 데들은 다 가봤자 5천만 원 줘.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전주로 다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요. 기업 하나가 탄생을 하면 고용이 3명에서 5명은 생깁니다. 그렇게 인구수를 늘리는 전략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 전국으로 다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청년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 관련해서 우리 전주인재 통합대기들 하고 또 전주하고 완주 통합대기들 계속 작년부터 다 해오고 있잖아요. 완주군에 한 25,000명 정도가 통합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득하는 전략을 정치권이든 학계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너무 서툴르게요. 이미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 설득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합시다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전주에 있는 청년이든 완주에 있는 청년이든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개선시키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 분야의 기업들을 또 육성하기 위한 전략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팔복동 얘기 계속 하시지만 이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팔복동에 제조 공장 주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안 돼요. 그러면 시에서 500평이든 1000평이든 건물 10층, 20층짜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창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돈 없다고 지하 파는 거나 이런 것들 하지도 않습니다. 주차장 없는 곳에다 건물 딱 만들어 놓고 기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만성동 법원구청 한번 가보셨죠? 밤 되면 그 동네 완전히 불 다 꺼집니다. 근데 팔복동만 우리 얘기하고 있지 만성동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일대가 다 우범지역 돼버렸거든요. 밤 되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보면서 지역의 스타트업들이나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해결책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는 판교로 집중이 딱 되고 있고요. 판교에 가보면 도로 이름조차도 창업로 새롭게 생겼습니다. 창업로. 그만큼 이 시나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야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볼 거야. 저는 전라북도 안에 14개 시군이 각각 하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전라북도에 특별하게 특화된 기업체를 할 거야.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보이신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분들과 또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전국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는 기회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주시 관계자가 의원님이 계시니까 전달이 충분히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건이 있는데 우리 저 강병길 우리 이사님이시거든요. 그 창원 경남에서 내가 창원 경남 대학 활동할 때 부산 중공 대기업의 임원이셨는데 네. 귀향하셨어요. 이준아 갖다 드리고 좀 아니 창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전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경상도강으로 가가지고 그 한국중공, 부산중공 거기에서 이제 임원으로 퇴직했었는데요. 한 45년 만에 다시 이제 전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 학계로 전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참여 토론장에 오셨는데 다음부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기업체 사람도 그 사람들 정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미래사업 업그레이드에서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나를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그저 의견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전국 여기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잘 듣고 준비하시기 바라고 이국 의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유홍진 감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 역시 많은 기업인들과 미팅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고 있는데요. 사실 8번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변화에 늦게 대응함으로써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섬유산업이 중심이 되었으면 지금은 제지산업 중심으로 해서 전전은 산업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다들 쇠퇴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기업들이 전주에 창업을 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랄지,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이 또 전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예전 수준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주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또 그 AI 영화 영상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투자 기업에 대한 전주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항상 전주에서 요구되고 있는 산업 형태 중에 한 곳입니다. 기반 스타트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서 전주 시내에 사무실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주시는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제안을 좀 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곡동이 저희 전주에 먹거리가 있는 도시지만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불과 5m가 채 되지 않는 도로들이 수십 킬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도 약 30km 이상이 미개설 도로도 있을 정도로 혈관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시 의회에서는 의회 역할을 할 테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자리를 좀 통해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트업 기업 5억 지원해주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회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회장 직권으로 시간 5분만 연장하면 안 될까요? 아니, 시간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아니, 내가 왜 중요한 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왔는데 마이크 정태천 회장님한테 저기 계시 마이크 어디 있어? 저기 우리 정태천 대표님인데 그 전주가 난 수교인데 서울에 가서 경영학 공부하시다가 금융에 참여오신 분인데 일부러 전북발전 왔어, 초빙하고 왔어요. 서울서 내려온 거야. 고향은 여기인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나고 수재고 거기서 대학원 수재로 주는데 한 말씀, 본인이 전주 떠나서 봤을 때 무엇인가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을 텐데 이 자리에도 행운이 기록이 남으니까 꼭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CTS 금융디자인 정태천 대표입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고, 저는 고향이 부안이다 보니까 특별히 새만금, 그 다음에 아까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또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전주 해상고 20대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발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 내용들이 다른 데는 좋은데 왜 전주는 발전을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전북과 전주가 발전하는, 특히 저의 고향인 새만금 부안이 발전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많이 듣는데, 특히 이제 서울에서 뭔가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아까 이제 충청도의 경우는 왜 충청도가 인구가 늘고 발전을 하느냐, 거기 어떤 사람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 경인 지역에 공장이라는 걸 못 짓게 하다 보니까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도에다가 공장을 짓고 여기가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왜 여수 같은 데는 가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왜 전주는 그냥 낮에만 놀고 가느냐? 그거는 KTX가 생김으로써 생긴 어떤 그 시간적인 전국의 아무래도 한국은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그 KTX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주가 사실은 그 KTX의 긍정적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뭐 부산이나 거기 아예 여수나 이런 데는 아예 KTX 타고 가서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주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탓이라기보다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으니 그런 트렌드를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공장을 못 짓는 것에 대해서 쫑쫑과 이렇게 효과를 보는 걸 그럼 우리는 전라북도, 전주, 새만금은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주를 낮에만 들려고 그러면 이제 여수로 가는 그런 상황을 그러면 반대로 쫑쫑에서 낮에 놀다가 전주에서 자기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좀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금융이다 보니까 오늘 내용에서 사실은 금융 부분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려면은 돈 없이 하는 게 없잖아요. 아까 뭐 MBC에서 와서 했다는 거 저는 사실은 TV를 잘 안 봐서 그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그게 영수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그 금융적인 투자나 그런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금융 방법은 아까 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벤처부터 해가지고 엔젤 투자부터 벤처해서 그다음에 은행권 대출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벤처도 굉장히 작은 뭐 100억 이하 투자부터 뭐 100억에서 500억 사이 500억 미만은 안 받는 그런 대형 벤처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에 맞는 그런 그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국가의 국부펀드가 있듯이 뭐 전주가 저도 금액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전주가 예산에 너무 의지한다. 특히 국가 예산에 너무 의지한다. 아까도 말씀도 나오셨지만 그러다 보면 시대 트렌드에 좀 늦을 수가 있고 그 국가 예산을 받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떤 정말 좋은 그 어떤 프로젝트라면은 그거를 그 전주권에서 어떻게 금융을 일으켜서 그 좋은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도 좀 해보면 다양하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좀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전부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2회 전북발전 전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장을 눌려야 돼. 잠깐만. 저장 눌렀어? 그 저희 그 기공지 들었다시피 저장을 만찬 장소가 있습니다. 만찬 장소가 이 전북대학교 홈집이라고 도장 사회과학대학교